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락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데드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데드락 프리벤션, 요거는 데드락을 발생시키는 4가지 필요 조건이 있었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지 않도록 해서 애초부터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가 마쳤습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라는 거는 그 자원 요청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을 게 확실한 경우에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방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그 프로세스가 최대로 사용할 자원을 미리 디클레어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는 평생에 내가 그 최대로 자원을 요청할 때는 어떤 자원을 몇 개까지 요청할 수 있다. 요거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자원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혹시 데드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비록 자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할당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원을 줘도 안전하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만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원당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예제를 설명드리다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프로세스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5개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자원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각각 10개, 5개, 7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자원이 할당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프로세스에 이제 B라는 자원이 0번 프로세스에는 하나가 할당이 돼 있고, 그다음에 1번 프로세스에는 A가 2개 할당돼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원이 지금 현재 할당된 모습이고, 그러면 총 자원이 A 10개, B 5개, C 7개였으니까 지금 이 총 자원에서 할당된 개수를 빼면, 그러면 현재 가용 자원,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10개였는데 그 중에서 2개, 3개, 2개가 할당이 이미 됐으니까 7개가 할당이 된 거고, 10개 중에 3개가 지금 가용 자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B하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 자원의 수에서 지금 할당된 거를 빼면 현재 남아있는 자원이 얻어지겠죠. 그런데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특히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될 때 자원을 최대로 얼마나 쓸지를 미리 디클레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P0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생에 자원을 최대로 쓸 때 A가 7개, B가 5개, C가 3개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최대 자원 이제 요청 가능한 양에서 그 중에서 지금 이만큼은 할당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요걸 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B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원을 지금이 최대로 요청을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몇 개만 쓰다가 반납하는 시기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이 친구는 A 7개, B 4개, C 3개를 더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는 알려진 사실이 프로세스마다 최대로 사용하는 자원이 몇 개냐, 그거가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최대로 사용한다는 요게 과연 이 프로세스가 시작돼서 종료될 때 중에서 언제쯤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친구는 B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행이 되다가
이 하나 가지고 있던 거를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를 지금 어베일러블한 걸 4개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 B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을 더 요청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A를 하나 더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A를 3개에서 2개를 남기고 이 친구한테 하나를 줄 수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더 요청할 수도 있겠죠. 더 요청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걸 벗어나지는 않겠죠. 하여튼 더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쓰다가 이거를 다 반납할 수도 있고,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친구는 평생에 요만큼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이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은 종료해서 이제 이 친구가 종료가 되면은 B가 하나 이제 가용자원으로 추가가 돼서 A 3개, B 4개, C 2개가 되겠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요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요청했을 때 요청 가능한 양이죠. 이 중에서 자원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것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0번 프로세스가 그러면 A 하나를 요청했다고 하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A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가용 자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P0가 A 하나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하면은 이 알고리즘은 무조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하나만 요청했다가 반납할지 뭐 이런 걸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최악의 경우에 A 7개, B 4개, C 3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A 하나를 지금 요청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최대 요청을 지금 만약 해버리면 그러면은 가용 자원을 가지고 만족이 안 되겠죠.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7개, B 4개, C 3개를 다 요청했는데 만약에 3개, 3개, 2개가 남았으니까 일단 요만큼만 줘보자. 요만큼만 주면 가용 자원은 다 000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이 데드락이냐? 데드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7개, 4개, 3개를 요청해서 3개, 3개, 2개는 주고 이제 만족을 못 시키는 요청이 남아 있지만 그 만족을 못 시키는 요청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지금 이 자원을 쓰다가 반환을 할 수가 있죠. 뭐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최대로 요청하는 시기에 요만큼 요청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친구들이 다 반환을 해버리면 이 7개, 4개, 3개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지만 뱅커스 알고리즘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절대 데드락이 생기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는 프로세스들은 항상 그 본인의 최대 요청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최대 요청이 현재 가용 자원을 가지고 충족이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면 그 친구의 요청은 어떤 요청이든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 최대 요청 가능한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 가능한 양이 가용 자원으로 처리가 안 될 때는 그 친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P0의 요청은 어떤 요청을 해도 A 하나를 달라고 하든 뭐 B 하나를 달라고 하든 C 하나를 달라고 하든 지금 분명히 남아 있어요. A, B, C가. 그렇지만 이 친구는 잠재적으로 7개, 4개, 3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은 P1인 경우에는 어떠냐? P1이 만약에 A 하나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는 최대로 요청을 하더라도 A 하나, B 2개, C 2개 더 요청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가용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P1의 요청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A 하나만 달라는 게 아니라 뭐 1개, 2개, 2개를 다 달라고 해도 그냥 다 줘요. 왜 안전하냐? 이 친구는 본인이 최대로 요청할 거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 더 요청할 일은 없죠. 반납을 하면 반납을 했지 요청할 일은 없어요. 사실 반납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요청한 자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언젠가는 이 프로세스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자원도 반환이 돼서 어베일러블한 자원이 되겠죠. 또는 뭐 지금이 종료되는 시기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최대 요청을 지금 다 얻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환할 일만 남았지 더 요청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P1도 또 반환을 하면은 어쨌든 어베일러블한 게 이 두 개를 합쳐서 5개, 3개, 2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베일러블한 것이 요거만 가지고 이 추가 요청 가능한 양이 커버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의 요청이라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주고, 이 어베일러블한 자원을 가지고는 이 추가 요청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항상 안전합니다. P1이 1개, 2개, 2개를 요청해서 여기 있는 거 주면 본인이 충분히 쓰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환을 하면 5개, 3개, 2개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B 하나, C 하나 요청하면 가용자원으로 충족이 되죠.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친구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2개, 1개, 1개도 반환을 하겠죠. 그럼 자원이 더 쌓입니다. 그럼 쌓인 자원을 가지고 이거 아니죠. 요거하고 이 친구가 반환한 이거하고 합쳐보세요. 그러면 7개, 4개, 3개가 되죠. A가 7개, B가 4개, 그리고 C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가용자원이 7개, 4개, 3개가 되는 순간에 P0가 아까 요청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를 이제는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용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요청을 하든 간에 내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충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자원을 이 친구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가용자원과 그리고 그 친구가 최대 요청하는 자원을 다 얻어서 이제 프로세스를 끝까지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P1이 가용자원으로 다 처리하고 반납하면 그걸 가지고 P3한테 가용자원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죠. 그럼 P3가 가진 것도 또 반납하고, 이제는 이 친구도 충족이 되고 이 친구도 충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 프로세스의 최대 요청 자원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시퀀스가 존재하면은 이 상황은 세이프한 상태, 절대 데드락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그런 식으로 자원 할당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제 데드락이 생기지 않는,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이런 최대 요청을 하더라도 데드락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런 요청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드락은 안 생기는데 사실은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남아 도는데도 안 주는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이 친구들이 지금 최대 요청을 해버리면 데드락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가자는 것이죠. 사실은 데드락은 거의 안 생깁니다. 이 친구가 지금 7개, 4개, 3개를 요청해도 아까 데드락이 안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인다 해도 3개, 3개, 2개만 주고 나머지는 못 주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최대 요청을 해버리면 본인이 가진 거는 내어놓지 않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데드락이지만, 어떤 특정 친구의 요청을 지금 가용자원으로 다 충족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내어놓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자원을 할당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은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세이프 시퀀스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이 친구가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자원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경우는 요거 가지고 최대 요청이 만족이 되면 그 친구의 요청은 받아들이는 거고, 요거 가지고
최대 요청에 만족이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요청은 비록 가용 자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주지 않고 일단 그냥 놔두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가용 자원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자원이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라는 거는 항상 세이프한 상태를 유지한다. 세이프하다는 거는 현재 남아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세스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고, 요 얘기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n개가 있는데 가용 자원이 지금 뭐 남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 중에서 가용 자원만 가지고 최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겠죠. 뭐 없으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가용 자원을 투자하면 본인의 최대 요청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되면 가진 자원을 다 뱉어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가용 자원이 있었고 이 친구가 가졌던 자원도 이제 가용 자원이 되는 거고 그 친구는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또 n-1개 중에서 이제 지금의 가용 자원을 가지고 최대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 가용 자원을 주면 본인의 최대 요청이 충족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죠. 그럼 그 친구가 가졌던 것도 이제 가용 자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의미는 이런 시퀀스를 프로세스 n개를 갖다가 현재 가용 자원만 가지고 이 친구는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현재 가용 자원과 이 친구가 뱉어내는 자원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현재 가용 자원과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 뱉어내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어떤 시퀀스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면 지금은 안전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를 세이프한 상태라고 하고,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는 항상 세이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용 자원만 가지고도 어떤 그 세이프 시퀀스가 있어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그 끝까지 수행되는 게 만족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 상황에서 P0가 A를 하나 요청하면 A가 남아 있으니까 줄 수가 있죠. 주면은 이 친구가 A를 하나, 예, 그냥 합시다. 이 친구가 A를 하나 얻고 가용 자원이 하나 줄어들겠죠. 근데 이 상황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냐? 뭐 별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래서 세이프한 상태에서 그 자원을 줬다고 해서 지금 가용 자원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줬다고 해서 그게 데드락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다른 프로세스들이 다 최대 자원 요청을 해버리면, 일단 자원을 요청해버리면 본인이 가진 건 내어놓지 않고 가용 자원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데드락이 되지만, 가용 자원만 가지고 지금 처리 안 되는 요청이 있다고 해서, 즉 언세이프 상태라고 해서 데드락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 방법은 아주 안전하게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용 자원만 가지고 그 프로세스의 최대 자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요청만 받아들이면 언제나 세이프한 상태가 유지가 돼서 데드락에 빠지지 않는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데드락 어보이던스고, 여기 이제 예제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친구가 P1이 A 하나, C 두 개를 요청했을 때, 지금 P1이 A 하나, C 두 개를 뭐 요청할 수 있겠죠. 요청했을 때 지금 A하고 C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최대 요청 가능한, 추가 요청 가능한 한 개, 두 개, 두 개가 지금 가용 자원보다 작기 때문에 가용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요청한 A 하나, C 두 개는 요청하면 주는 거죠. 예,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데드락 어보이던스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도 데드락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미리 데드락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밑에 나오는 방법은 뭐냐? 데드락이 생기든 말든 일단 놔두는 겁니다. 데드락이라는 거는 빈번히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느니 그냥 자원을 요청하면은 남아있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데드락 디텍션을 하고 혹시 데드락이 발견되면 그거를 리커버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드락 디텍션은 그 앞에 이제 어보이던스하고 비슷하게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드락 디텍션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원당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현재 상태가 데드락인지를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요거의 서브셋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다 해도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뱅커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할 때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점선까지 합쳐서 사이클이 생기면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세이프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테이블로 그려놓고 뱅커스 알고리즘을 쓰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합니다. 뭐 어쨌든 일단 이 그래프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데드락인 상황이죠. 근데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조금 더 간결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보시면 자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죠. 이 친구는 지금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이 자원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원은 빼버리고 여기서 프로세스들끼리만 이렇게 화살표를 이어주는 동일한 그런 그래프로 1대1로 대등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죠. 뭐냐 하면은 중간에 이 자원을 빼버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화살표를 그려주면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지금 이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냥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제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원 할당 그래프를 자원을 빼버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wait for 그래프라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간결하겠죠. 여기서의 사이클이나 여기서의 사이클이나 똑같아요.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데드락 디텍션을 할 때 wait for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리고 혹시 이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사이클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사이클도 하나 있고 이거는 뭐 100% 데드락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웨이트 포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찾는 그 오버헤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거는 보통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OS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내용입니다. 프로세스가 n개 있다고 할 때 이 웨이트 포 그래프에서 사이클을 찾는 거는 오더 오브 n제곱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프로세스가 n개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클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화살표를 다 따라가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점이 이렇게 n개가 있으면은 화살표는 전부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맥시멈이.
이 각각의 점들로부터 이 n개의 각각의 점들로부터 화살표가 나머지 점들로 다 나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n개 각각에 대해서 n-1개의 화살표가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최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n개 프로세스에서 화살표가 많아봐야 n 곱하기 n-1이죠. 그 화살표 다 따라가 봐야 오더 오브 n제곱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이 너비 우선 탐색하고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이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딴 데서 자료를 좀 가져온 건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모든 점을 다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갈 때까지 가보고 더 진행이 안 되면은 이제 다른 점으로 해서 또 쭉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아까 빠져나왔던 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탐색을 하는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을 해보면 사이클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조금만 바꾸면.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점이 n개 있을 때 n제곱의 시간이면은 탐색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는지를 찾는 거는 오더 오브 n제곱이면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야기고요. 자원당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현재 데드락이 있는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지금 프로세스가 5개가 있고 자원이 3종류가 있는데 A가 7개, B가 2개, C가 6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할당된 자원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번 프로세스한테 B가 하나 가 있고 1번 프로세스한테 A가 2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이 할당이 되어 있고 이 7개, 2개, 6개가 지금 모두 다 할당이 돼서 가용 자원은 전부 0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데드락 디텍션은 그냥 프로세스가 요청하면 자원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최대로 자원을 얼마나 요청할지 이런 거를 미리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고 여기 있는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1번 프로세스가 A를 2개 가지고 있는데 A 2개하고 C 2개를 추가로 요청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용 자원은 없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지금 3번하고 4번 프로세스도 A 1개, C 2개를 지금 요청했는데 가용 자원이 없으니까 지금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지금 이게 데드락이냐? 우리가 정말 데드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는 아까처럼 아주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낙관적인 접근을 하면 됩니다. 데드락이 정말 데드락만 데드락으로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일단 0번 프로세스는 B 하나를 가지고 있죠. 추가로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낙관적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가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반납된 거 하나를 가지고 또 2번 프로세스는 A 3개, C 3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게 없으니까 반납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요청된 게 없는 프로세스로부터 할당된 자원을 일단 반납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A 3개, B 하나, C 3개가 생기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요청한 A 2개, C 2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방금 전에 가용 자원이 된 걸 가지고 받아들여서 이 P1이 또 뭐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이 두 개만 얻으면 또 쓰고 나서 반납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A 2개가 더 쌓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요청한 이거하고 요게 받아들여지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을 반납해서 그거를 쌓고 쌓아서 지금 요청된 것들을 다 그 허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요청된 게 추가로 없는 상황에서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요청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시퀀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데드락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데드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만약에 P2가 자원 C를 하나 더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P2가 여기서 보시죠. P2가 자원 C를 하나 더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상황은 이제는 자원 요청을 안 한 프로세스는 P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0이 가진 자원 B 하나를 지금 반납한다고 가정하면 B 하나가 반납이 됐지만 지금 이 프로세스들이 전부 A하고 C를 요청한 상황이에요. B는 없어요. B만 하나 있지 A하고 C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항상 원칙이 이거였죠. 본인이 가진 자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요청한 자원이 만족될 때까지는 가진 자원은 안 내어놓는 건 그거는 이제 확실한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B 하나 있어봐야 이 친구 어느 누구의 요청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데드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이 있는지 찾아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가용자원이 몇 개 있는지를 보고 가용자원으로 처리 가능한 게 있는지를 보고 또 지금 요청하지 않은 프로세스의 거는 일단 가용자원으로 다 합쳐놓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처리 가능한 게 있는지 봐서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할당된 것도 일단 계속 합쳐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데드락이 발견이 되면 이제 리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리커버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드락에 연루된 프로세스들을 사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데드락에 연루된 모든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인데 사실은 이 두 번째 방법이 더 잔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드락에 연루된 프로세스를 하나씩 죽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죽였더니 데드락이 없어졌다. 그럼 오케이인데 하나를 죽였는데도 여전히 데드락이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프로세스를 죽여보는 겁니다. 데드락이 없어질 때까지. 두 번째 게 사실은 더 잔인하죠. 한꺼번에 죽는 것보다 한 명씩 죽이면 공포감이 더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 더 잔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법이고 밑에 있는 거는 데드락에 연루된 프로세스로부터 자원을 뺏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드락이 있는데 이제 어떤 희생양을 하나 찾아야겠죠. 프로세스 중에서 누구한테 자원을 뺏을지 희생양을 찾은 다음에 그 친구로부터 자원을 뺏어서 데드락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세이프 스테이트로 롤백을 해서 프로세스를 리스타트 하면은 데드락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친구한테서 자원을 뺏었는데 다른 친구가 갖기 전에 이 친구가 또 그 자원을 요청해 버리고 그래서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드락을 없애놨더니 똑같은 패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드락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자원을 뺏는 패턴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서 해야지만 데드락이 없어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스타베이션 문제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드락이 생겼을 때 항상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해서 특정 프로세스만 선정이 되고 그 친구만 자원을 뺏기면 이 친구는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친구 개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앞부분으로 롤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꼭 비용만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몇 번 자원을 뺏겼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자원을 어떻게 뺏을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데드락에 대한 처리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죠. 데드락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과 생기게 놔뒀다가 이제 데드락을 디텍션해서 리커버리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방법은 데드락 이그너런스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데드락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데드락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대단히 이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되고, 또 데드락을 디텍션하는 것도 조금만 느려졌을 때 이제 데드락 디텍션 루틴이 발동하고 이러면은 시스템의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데드락이 생기든 말든 운영체제나 시스템은 그냥 책임을 지지 않고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데드락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느려지고 뭔가 프로세스가 정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일부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운영체제는 데드락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이제 이러한 데드락 이그너런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